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탕자의 영적 전쟁 전체의 결론과 그리고 제가 철학을 얼만큼 좋아했었고 또 그렇게 좋아하던 철학에 왜 실망을 해서 철학을 떠났었는지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탕자의 영적 전쟁 그 본격적인 시작을 하려 합니다. 그럼 탕자의 영적 전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또한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뭘까요?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라고 여겨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도록 어렵게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무수한 세상의 거짓을 드러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순한 진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송구하지만 저희 영상들이 그다지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로서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닌 탕자로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라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더 설득력이 있도록 노력해야 할 텐데 제가 아직도 이러한 면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문제와 태도 문제의 차이와 중요성을 아는 자라면 당연히 더 재미있고 더 감각적이며 더 설득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한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여서 재미가 떨어지고 감각적이지 못하고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뛰어난 설교자분들을 보면 어려운 주제들도 참 쉽게 풀어내시곤 하는데 저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기에 쉬운 주제도 어렵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아주 간단한 사실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은 못하게 만들고 감성적으로만 대응하도록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란 굉장히 단순하고 알기 쉽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영적 전쟁 그 본격적인 시작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어질 영적 전쟁의 큰 흐름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번 탕자의 영적 전쟁 3편은 영적 전쟁의 서론이자 조감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11편까지는 진리, 철학, 신, 선악 등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기본 개념편들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영적 전쟁 12편부터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 이 세상 각 영역에 가득한 거짓을 깊게 파헤쳐보는 거짓 편들입니다. 즉, 3편부터 11편까지는 무엇인지라는 것에 주목한 What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 이후 12편부터는 거짓을 드러내는 데에 주목한 페이크 시리즈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What 시리즈와 페이크 시리즈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려는 진리에 관한 것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에 대한 인식이 거짓이고 진리란 매우 단순하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이것 또한 페이크 시리즈라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11편까지는 기본 개념을 강조하고자 What 시리즈라고 명한 것이고 12편부터는 우리의 인식의 거짓을 더욱 강조하고자 페이크 시리즈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11편인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걸 What 시리즈로 분류해야 할지 페이크 시리즈로 분류해야 할지를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결국 What 시리즈로 분류하는 대신에 What 시리즈와 페이크 시리즈의 그 경계인 11편으로 미루는 것으로 일단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상 What 시리즈와 페이크 시리즈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고 이후 영상들을 시청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진리라는 것에 대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개념이면서도 정작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라는 단어부터가 우리로 하여금 머리 아프고 어렵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어려워 보이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해서 진짜냐 가짜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실된 말은 진리인 것이고 거짓된 말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용어를 조금 바꿔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된 말은 진리인 것이고 참되지 않은 말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즉, 진리라는 말은 진실, 진짜, 참, 사실이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만 지금의 세상이 진리라는 것을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만들어 놨기에 진리와 진실, 사실 등을 자꾸만 분리시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진실, 진짜, 사실, 참 이런 용어들과 진리는 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참이면 진리인 것이고 거짓이면 비진리, 즉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곧 진실인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실제로 이렇듯 진리라는 말의 뜻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기에 이 진리라는 말 자체에 대한 것은 주로 이제 철학과 1, 2학년 때 한두 시간 정도 배우고 그 이후로는 거의 거론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진리에 대해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철학자마다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복잡하게 풀어놨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객관적 영역과 주관적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단순한 사실, 진실, 참 이런 것들도 진리이지만 진리에는 조금 더 복잡한 영역의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합쳐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객관적 영역이란 무엇이고 주관적 영역이란 또 무엇일까요? 객관적 영역이란 아주 단순한 사실들이어서 논란이 거의 없는 사실들을 말하고 흔히 팩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주관적 영역이란 복합적 영역이어서 논란이 있는 영역이고 흔히 우리가 truth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태와 사실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서 용어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하곤 하지만 이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팩트와 트루스라는 용어의 구분에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러한 용어의 규정에 얽매이게 되면 진정한 방향성을 상실하고 올바른 진실 규명에 실패합니다. 이전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었지요. 그러니 무엇을 하시건 절대 방향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팩트와 트루스 모두 진리이며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기에 철학과에서 1, 2학년 때까지만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3학년쯤 되면 진리라는 것 자체에 대해 배우기보다는 개별 철학자들의 진리에 대해 더 깊이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1, 2학년 때도 물론 배우긴 하지만 3학년 이후로는 플라톤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 칸트가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 헤겔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 라는 식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진리의 영역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철학은 주로 이 주관적 영역에 집중을 하여 학문이 발전하였기에 너무도 복잡하고 온갖 거짓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리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란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괜히 어려운 주관적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알기 쉬운
객관적 진리에 대한 것부터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더 쉽습니다.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보자면, 가령 우리는 어제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0년 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동차에 아무리 말을 걸어도 범블비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객관적 영역의 진리입니다. 반면에 어제 비가 와서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10년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범블비와 같은 외계인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와 같은 논쟁들은 주관적 믿음과 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렇듯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를 구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 진리란 굉장히 단순하며 또한 우리가 알기 쉬운 것이며, 반면에 주관적 진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서로 싸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예민하고 민감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은 가장 알기 쉬운 객관적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만들고, 오히려 알기 힘들고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 어려운 주관적 진리에 대해서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기 쉬운 객관적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주관적 진리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의 세상은 어제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를 기억하기보다 그저 내일만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한 지금의 세상은 10년 전 우리나라에 대해서 과거의 사실은 잊고 왜곡된 감정만을 가지게 합니다. 심지어 지금의 세상은 자동차를 사러 갔다가 범블비를 만날 수도 있어 라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주관적 영역을 강조하여서 객관적 영역의 진리마저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는 주관적 영역의 것을 객관적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 것마저도 알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진리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어제 비가 왔건 눈이 왔건 상관없이 기분 좋은 날이었나 기분 안 좋은 날이었나 와 같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10년 전 대통령의 행적에는 관심 없이 그냥 좋은 대통령 아니면 나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으로만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한 외계 침공이나 좀비 아포칼립스나 화성 거주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렇듯 이 거짓된 세상이 진리를 가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사실 문제를 감정 문제로 바꿔놓았고, 거짓말을 진실로 진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위험성은 너무도 엄청납니다. 지금 이렇듯 사실과 감정이 뒤바뀌게 되면 감정이 진리가 되어버려서 예쁘면 진리, 혹은 맛있는 게 진리, 일단 귀여우면 통과, 아니면 목소리 좋은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해, 혹은 무조건 우리 편이 맞아 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말들이 통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이 가득하지요. 또한 거짓말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창조론이라는 진실이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진화론이라는 거짓말이 진리로 인식되듯이 정작 진정한 진리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이보다 더 황당한 인식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인식이나 지식의 범주가 아닌 능력이나 상태의 범주로 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인식이나 지식의 범주가 아니라 능력이나 상태의 범주로 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비슷한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인간을 초월한 초월자, 슈퍼맨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체의 위버맨쉬 사상이지요. 위버맨쉬라는 말이 다른 말로 초월자, 슈퍼맨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소설과 영화 등에서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하늘을 날고 순간 이동을 하고 기이한 능력을 쓰는 것과 같은 수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세뇌시키지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주장, 즉 진리를 알면 초월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 주관적 진리의 극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 기이한 능력을 얻게 되는지, 정말 능력을 얻는다면 어떠한 능력을 얻게 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능력은 깨달음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깨달음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믿지 말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확실히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리이고, 저는 이것이 주관적 진리일 뿐 아니라 객관적 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이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주어서 우리가 알기 쉬운 객관적 진리를 자꾸만 무시하고 정말 누구도 알기 어려운 주관적 진리에 매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진리라는 것을 통해서 초월적 능력을 얻으려 노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간에도 인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인간이란 그 능력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뜻과 마음과 몸으로 규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더 뛰어난 능력이나 더 많은 재산 등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뜻을 품고 그 뜻대로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 중 또 다른 작은 한 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간사한 짓거리들은 학문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장 객관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과 역사, 고고학 분야에서 아예 성경적 근거는 배제를 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간단하고 자명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은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진리란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이면 진리이고 가짜이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리라는 말 대신 진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의 이 세상이라는 괴물이 우리에게 진실이라는 단어, 단순한 용어보다 진리라는 용어를 고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다 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실에 도달하기 어렵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중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간단한 진리의 영역이 더 크고 넓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 세상은 그 알기 쉬운 진리를 왜곡시키고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누가 이렇듯 단순한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과 언론, 그리고 사회와 문화이며 심지어 종교까지도 포함한 이 세상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진리를 가리고 거짓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교육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경험한 저의 경험을 들여다보자면,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살인자라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언론과 문화 모두 그러한 거짓을 저에게 주입시켰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중학교 이후로 이승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는 이승만은 나쁜 놈으로 믿으며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생이 된 이후 청년부 수련회장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승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의 바로 코앞에서 면전에서
화를 내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예배당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대학생까지만 해도 이승만을 추켜 세우는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 단지 이승만을 옹호하기만 해도 그 사람이 친일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는 마치 친일파처럼 느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이 왜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직접 행한 것입니다. 바로 가해자의 입장으로 말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TV 드라마와 유명 언론인이나 정치인들이 이러한 인식을 저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이 저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에게 형성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 사실은 어떠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가를 직접 죽인 살인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6.25 전쟁에서 피난민들 도망 못 가게 다리를 폭파했다라며 살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혹시 학교나 TV에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사실을 30살이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라고 배워왔기에 이승만은 나쁜 놈이다라는 주장에 반대되는 역사적 사실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해도 쉽게 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된 세상의 단편입니다. 이러한 단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겠지요. 이 책에 대한 정치인과 언론의 각종 비난을 보면 정말 너무 웃기고 너무 황당합니다. 여러분, 저는 철학과에 들어가서 지성인이라면 모든 주장과 정보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객관적 자세를 취해야 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집을 보고 배우는 건 이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배웠기에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요. 주체사상을 보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상의 자유를 외치며 우리를 침략한 적국의 사상집까지 관대함을 보이던 진보 세력과 언론들이 단지 객관적 사실을 나열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코미디 같은 모습에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30살이 넘어서야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 알게 된 이승만의 진실은 제가 어릴 때 배워왔던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6.25가 벌어지고 나서 한강 다리를 폭파할 시점에 이미 북한군은 이미 한강 다리 바로 근처까지 와 있었습니다. 전차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이미 북한군이 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다리를 폭파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강다리 폭파는 최대한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춘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사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이 친일파였느냐?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이 일본에 대항하여 만든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다들 잘 아시지요. 이 임시정부를 현 정부가 너무도 중요시해서 건국일을 임시정부 수립일로 바꾸려 노력할 정도니까 다들 아실만한 할 겁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도 황당한 일이지만 일단 이것에 대한 건 각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다라는 아주 단순한 객관적 사실도 우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독립문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만든 문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참고로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은 교육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아주 심각하게 왜곡을 하기에 어떻게든 이승만을 나쁜 놈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좌편향된 대한민국의 교육이며 제가 바로 그러한 교육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어린 학생들은 저보다 심하게 왜곡된 것을 교육받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였을 때 필요 이상으로 서울에서 버티다가 서울을 떠난 이승만에게는 비겁자, 도망자라고 하면서 살인자라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으면서도 정작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우리 국군이 38선을 넘자마자 주랭랑을 친 우리 민족의 반역자, 침략자, 살인자 김일성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 김일성이 만든 주체 사상을 대한민국 어디서든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으며 그 사상을 이어받아 김일성을 숭배하며 아직도 북한의 우리 민족을 고문하고 있는 김일성의 후손인 김정은을 트럼프보다 더 좋은 사람인 듯이 포장을 합니다. 이렇듯 거짓으로 가득한 것이 대한민국이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사회가 왜곡시킨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단편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그 왜곡이 심해서 근현대 한국사만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은 거짓된 주관적 사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만이 거짓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또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연 언론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서 팩트와 트루스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자면 흔히 객관적 진리는 팩트이고 주관적 진리는 트루스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트루스라는 말도 객관적 진리를 전제하고 있고 팩트라는 말도 주관적 해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트루스라고 해서 무조건 주관적인 것이 아니며 팩트라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와 같이 공정해 보이는 방송에서 하는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팩트 체크의 방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자료들 자체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편성이 되었다면 우리를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성대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를 잘 했더라도 잘못한 일 2-3개만 부각시켜도 얼마든지 일 못하는 사람으로 언론은 만들 수 있고 반대로 100개를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감추고 잘한 일 2-3개만 부각시키면 얼마든지 언론은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포장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특정 뉴스가 현 정부의 우호적이라면 현 정부에 유리한 팩트체크를 보도해서 사람들에게 현 정부가 실제로는 문제가 많더라도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를 옹호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지금 언론의 팩트체크 중에서 현 정부의 비판적인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언론이라면 응당 정부와 권력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좌파에 장악된 지금의 언론들은 우파 정권에 대해서는 날카로우면서도 좌파 정권에 대해서는 그 날카로움을 좌파 정부와 권력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언론은 좌파 권력의 시녀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론의 이러한 겉보기에 공정해 보이는 방송을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당연히 현 정부의 우호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켜서 거짓된 행동의 정당성을 갖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언론의 어긋난 방향성으로 인해 설사 언론에서는 진실만을 말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같이 좌파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 나라도 마두로와 좌파가 나라를 망치고 있음에도 국민의 상당수가 마두로를 지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같이 인권과 자유가 탄압되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도 공산주의와 시진핑을 찬양하는 중국인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유로이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유학 중인 중국인 중에도 이러한 거짓에 세뇌된 공산주의 찬양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언론의 세뇌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광우병이 그랬고, 사드 문제가 그랬고, 최순실 태블릿이 그랬었죠. 언론의 거짓된 방향성에 속아서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를 진리라고 믿어서 한동안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난다 라고 믿었고, 사드 레이더 근처에 가면 뇌가 녹아버린다 라고 교육받았으며, 최순실이 한 손에 태블릿을 들고 국정을 주물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세계 광우병 소 19,000여 마리 중에 미국산 소는 고작 3마리 정도였고, 사드 레이더보다 더 강한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함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었으며, 최순실의 태블릿이라고 알려진 그 태블릿은 아예 문서 수정 기능 자체가 없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에 속으면서도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교육받으며 그렇게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식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며 그 제한적 정보마저도 이미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에서 팩트체크라는 말을 사용하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 검증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그 뉴스의 방향성이 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그 언론을 신뢰하게 되고 그 언론의 방향성에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오염된 거짓된 편파적 정보를 우리는 진실이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아주 미묘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언론들이 촛불 집회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태극기 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면 그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당연히 촛불 집회를 더 긍정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언론에 길들여지게 되면 당연히 태극기 집회보다 촛불 집회가 더 좋은 것이라 여기며 거짓에 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러한 편향되고 조작된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런데 비단 이뿐입니까?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문화계까지도 거짓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뉴스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까지도 모두 좌편향되어 있기에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식은 미국과 일본에 대하여서는 적대적이며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꼽아보자면 영화화된 소설 태백산맥이 그래했고, 마찬가지로 영화화된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그랬고, 최근엔 강철비 시리즈로 그러한 반미, 반일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너무도 많은 소설과 영화 등이 반미, 반일 사상을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제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했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중에는 반미, 반일은 수긍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반대로 친미, 친일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는 무의식 중에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 우리는 친미, 친일해야 합니다 라고 외친다면 당장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반중, 반북을 외치는 자를 고리타분하게 여기며 친중, 친북을 수긍할 만한 것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사회는 아예 대놓고 우리는 친중, 친북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현 정부와 각 지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을 수탈하고 여자와 국토를 유린한 중국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고작 100여 년도 안 되는 수탈을 한 일본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정말 일본이 싫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태백산맥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강철비 다 제가 좋아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 거의 일평생을 반일 사상에 세뇌되었기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 일본이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은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이라면 일본을 적대시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중국을 적대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오래전에 있던 일들이지 않냐고요? 여러분, 1945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5년 후에 우리나라를 반으로 쪼개놓은 1등 공신이 바로 중국입니다. 김일성의 주도로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던 6.25 남침을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겨우 북한을 물리치고 압록강까지 우리 국군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6.25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그때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도 남북으로 나뉘어서 아직도 북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굶주림과 고문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중국의 인해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이 1950년 우리나라를 침략하지만 않았어도 6.25는 이미 70년 전에 우리의 승리로 끝나고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에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만행이 일본보다 오래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적국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 더해서 만약 지금 조사 중인 4.15 부정선거에 중국이 개입한 의혹이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장 중국을 향해 외교 단절을 선포해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문화와 언론이 모두 좌파에게 장악되어 있기에 이러한 진실들이 계속 가려지는 것이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아마도 4.15 부정선거의 중국 개입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최순실 때만큼 부정적으로 지금의 언론들은 보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할 정도로 이 세상은 이미 너무도 간교한 좌파의 거짓말에 세뇌되고 적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좌편향되어 있다 보니까 심지어 단지 좌파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마저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분석하는 이러한 분석 작업까지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도 발생을 합니다. 우파에 대해서는 분석을 넘어서 거짓된 의혹 제기까지도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좌파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는커녕 분석조차도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말 중에 광우병 사태 때만큼의 거짓이 있습니까? 사드 사태 때만큼의 의혹 제기가 있습니까? 최순실 사태 때만큼의 거짓 선동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정작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퍼뜨리고 가장 많이 이득을 본 것이 좌파이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실의 소리를 모두 가짜 뉴스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뻔뻔하고 가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좌파는 진실을 들으면 화를 내고 우파는 거짓을 들으면 화를 낸다라는 말이 있지요. 저는 아시다시피 우파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말은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사실 이보다 더 심하지요. 오히려 우파 진영은 허위 사실마저도 참는 편이지만
좌파 진영은 허위 사실도 아닌 사실 적시임에도 고소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최근의 사건이 좌파 진영에서 백남기 사망 사건 관련하여 사실을 말해서 기분 나빴다라며 윤서인 작가와 김세희 대표를 고소해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1년 구형을 받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파 진영에서는 온갖 거짓을 들어도 참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좌파처럼 민감하게 반응해서 온갖 고소 고발을 남발하라 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우파 진영이 참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고 반대로 좌파가 고소하는 것이 잘못되었으니 좌파를 더 멀리하라 라는 권고인 것입니다. 좌파를 따라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좌파를 종교적으로 따르는 종교화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이 세상이 무신론이라는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정교 분리가 아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좌파의 모습이 그 대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듯이 무신론 안에 좌파라는 거대 분파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대한민국에는 좌파만 있고 진보는 없으며 미국에는 진보만 있고 좌파는 없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한국과 미국을 아주 잘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는 이후 탕자의 영적 전쟁 12편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듯 이 나라 전체가 좌파에게 장악이 되고 좌파가 신성시 되기에 우파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해도 문제시되지 않지만 좌파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했다가는 온갖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도 전인 분석 과정조차도 하지 못하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좌파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건들이나 인물들은 너무나 성역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기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단어를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너무도 슬프게도 이 세상만이 지금 말씀드린 것만이 거짓을 전하며 진리를 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마저도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교회가 전하고 있다는 그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2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